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20페이지에 제가 14번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14번은 아마 지금껏 여러분들이 보신 거랑 형태가 다르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긴 해요. 자, 얘는 여러모로 사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뤘던 건 어떤 애들만 다뤘냐면 저 h가 뭐 0으로 가든 x가 1로 가든 어떤 특정 숫자로 가는 걸 다뤘는데 갑자기 리밋 h가 무한으로 가고 있고요. 이 식의 형태도 뭔가 우리 미분계수랑은 다른 그런 형태가 나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저번에 했던 것 중에서 치환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건데, 자, h가 무한으로 가잖아. 그러면 h분의 1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갑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h가 무한으로 가면 분모가 굉장히 커진다는 소리니까 h분의 1은 무한으로 갈 거야. 그럼 여기서 이 h분의 1이라는 얘를 t로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분의 1을 t로 치환해 볼게요. 그럼 이 식이 뭘로 바뀌냐? 리밋 t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이 t가 됐으니까 h는 t분의 1일 겁니다. t분의 f 2 플러스 t 마이너스 f 2 빼기 t 이게 됩니다. 자, 얘는 뭐냐? 지금까지 봤던 미분계수의 형태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물론 로피탈 쓰셔도 됩니다. 로피탈 쓰셔도 되는데 제가 또 정석 방법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t분의 f2 플러스 t 빼기 f2 빼기 f2 빼기 t 더하기 f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왼쪽은 f'2 여기 오른쪽은 마이너스 f'2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물론 로피탈 써도 됩니다. 그냥 로피탈 쓰면 더 빠르긴 해요.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2 더하기 t 빼기 f2 마이너스 리밋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2 빼기 t 빼기 f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해보자면 얘는 f'2가 될 거고 생겨 먹은 게 얘는 f'2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자 얘는 결국 여기도 똑같아요. 이 괄호 안에 여기 마이너스 t잖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t로 맞춰줘야 되거든. 얘를 마이너스로 바꿔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한마디로. 그래서 플러스 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f'2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요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f'2가 오겠다. 그래서 그거 대입하시면 답이 10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 형태가 아니더라도
치환을 이용해가지고 식의 형태를 바꿨을 때 미분계수 꼴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5번 문제 요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미분법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15번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gx는 이렇게 써져 있는 이 식 있잖아. 이 식 내가 여기에 써놓진 않았지만 이 문제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만족된대요. 그 말은 이 식이 무슨 식이라는 거냐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거라는 소리 맞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 그럼 이 식은 무슨 식이냐면 항등식이거든. 자, 항등식의 상황에서 이 식이 만약에 항등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도 되냐? 그냥 양변 똑같이 미분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미분해도 여기에 있는 등식은 완벽히 성립할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렇게 됩니다. 얘가 항등식일 때는 괜찮아요. 항등식일 때는 양변 모두 미분해도 돼.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써져 있었다고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3x 플러스 1이다 라는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확실하게 항등식이 아니고요. 이런 식은 우리 뭐라 그러냐면 방정식이라 그래요. 이거 둘의 차이 알고 계신가 혹시? 자, 항등식은 뭐냐면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든 x에 무슨 값을 집어넣든 항상 참이 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방정식은 x에다가 특정 값을 넣었을 때는 참이 되지만 그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는 참이 안 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 그럽니다. 항등식과 방정식은 서로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얘는 그래서 우리 걔를 뭐라 그래? 근이라 그러잖아. 여기에다가 근을 집어넣으면 이 등식이 참이 되는데 근 말고 다른 숫자를 집어넣으면 참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 그래요. 얘네 의미가 그렇게 돼. 방정식의 경우는 양변 미분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양변 미분하면 갑자기 뭐 이렇게 되고 개사고 납니다. 알겠죠? 여러분 방정식에서는 절대로 양변 미분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마찬가지 x제곱 자 내가 좀 다르게 써볼게. fx 자 이거 무슨 식이라 그러냐면 부등식이라 그럽니다. 부등식이라 그래요. 이 상황에서 양변 미분하는 거야. 자, 얘가 참이냐? 아닙니다.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양변 미분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정리하자면 방정식과 부등식은 이 등식 또는 부등식 양쪽을 각자 미분했을 때 같다 또는 부호가 유지된다 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식이 만약에 이 식이 항등식이라면 양변을 똑같이 미분하셔도 그 식이 그대로 성립될 겁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돼. 항등식과 방부등식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 이제 발례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fx가 요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얘가 fx, 얘가 gx, 얘가 fx야. 그러면 항상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fx가 gx보다 더 위쪽에 있으니까 fx는 gx보다 크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f'x와 g'x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g'x는 뭐가 될 거냐면 요 음수인 요 녀석이 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gx를 마이너스 x 뭐 이런 식으로 놓는다면 g'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2차 함수 생각을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잠깐만 요게 안 되는 걸 보이겠다는 거지. f'x가 언제나 g'x보다 크다. 요게 안 되는 상황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를 들어 x가 이런 데 있단 말이야. 이런 데 있으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이만큼 아래로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요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거예요. 무조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요게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부등식에서는 절대 양변 미분하는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항등식은 미분해도 된다. 항등식 아닌 식은 절대 미분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자 20번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20번 얘기하기 전에 내가 따로 이렇게 써볼게. 리밋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b가 k다. 자 이런 식을 여러분이 만났다고 할게요. 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 식의 형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얘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얘 보자마자 여러분은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분모 어디로 가냐? 0으로 갑니다.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식 보시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 FA는 무조건 B다. 오케이? 자 이 식 딱 봤을 때 무조건 생각해야 돼. 분모가 0으로 가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여기 그냥 숫자 K값 나왔으니까 0분의 0꼴 이어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FA는 B다. 이거 무조건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럼 FA가 B잖아. 그럼 요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리밋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이 식이. 왜냐면 B가 FA랑 같으니까. 얘는 뭐냐? F'A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는 건 F'A는 K라는 거.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 이걸 생각을 잘 못해요. 진짜야. 그냥 이것만 구하라 이렇게 문제 나오면 뭐 그냥 하는데 이게 문제 중간에 섞여서 나오잖아. 그럼 이걸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이 형태를 본다면, 요 형태를 본다면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 건 두 가지. 이 식 하나로 두 가지 굉장히 크리티컬한 정보가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이거 꼭 알아야 돼. 로피달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진짜 많이 중요해요. 자, 리밋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의 값이 5다. 자, 얘가
바로 이 상황인 겁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x가 1로 가지. 그러면 분모 뭐로 가냐면 0으로 갑니다.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되냐? 무조건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거 f1은 0이다. 요거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1이 0이라는 건 여기 사실 요게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두 번째로 나오셔야 되는 건 f'1의 값은 요거 두 개 5다. 왜냐면 얘가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인 거니까. 요 극한값의 정체가 뭐냐면 f'1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이용해가지고 미정계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집어넣어서 0 된다 해가지고 a, b에 대한 식 하나 세우시고 미분 그냥 해가지고 1 집어넣어서 걔가 5다 이렇게 하시면 a, b에 대한 두 가지 정보 나오니까 a, b 값 둘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식의 형태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꼭. 그래서 바로 밑에 21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시죠. 그 극한의 0분의 0꼴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는 조금 형태가 다르긴 하죠. 제가 방금 말한 거랑. 근데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왜 1번, 2번이 나왔는지 요거 고민해 보시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이 극한의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h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냐? 0으로 갑니다.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되냐? 무조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야 0분의 0꼴 돼서 3이라는 게 나오든 말든 할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하는 건 f2의 값이 4라는 겁니다. h가 0으로 갈 때 f2 플러스 h는 어디로 가냐? f2로 가거든? 그럼 f2가 뭐가 되냐? 4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 식이 리밋 h가 0으로 갈 때 4랑 f2랑 같으니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요렇게 되겠다. 이 식의 형태가 뭐냐? f'2라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 f'2가 3이다. 자, 똑같습니다. 얘랑 얘랑 똑같아요. 사실상 똑같아. 근데 형태 생긴 게 약간 다르니까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핵심은 언제나 그겁니다.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무조건 0으로 가야 된다. 이 결과물이 K가 나온다면 그런 거야. 그 다음에 형태를 보니까 오 마이 갓. 미분계수 형태. 그러면 미분 뿅 하시면 끝.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4번 한번 풀어보시죠. 곱의 미분법입니다.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더하기.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시죠. 24번.
자, 여기서 F'0과 G'0을 더한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문제를 좀 해석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요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부분이 저거 두 개 더한 값 구하라고 하면 일단 어떻게 생각하게 마련이냐? 당연한 거야. 얘네 둘이 그냥 각각 구하면 되겠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가장 먼저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구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야. 근데 얘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함수를 미분을 하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할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미분하는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자, 근데 요식 보니까 이거 무슨 식이냐? 항등식이거든? 왜냐면 여기에 뭐 모든 실수라는 말은 없긴 하지만 두 다항함수에 대하여 요게 성립한대요. 이 말은 뭐 모든 실수가 생략되어 있는 항등식이라는 말인 거야. 그럼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식이 항등식이면 그냥 양변 똑같이 미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해볼게. 왜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미분을 한번 해보자고. 얘를 미분하면 처음으로 x 더하기 1 미분하고 fx 미분 안 하고, 더하기 x 더하기 1은 미분 안 하고 fx는 미분하고, 요렇게. 이게 요거 미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얘 미분해보면 미분하고 안 하고 마이너스 gx, 그 다음에 미분 안 하고 하고 1 빼기 x g'x. 자, 이렇게 됩니다. 좌변을 미분하면 요렇게 돼요. 곱의 미분 활용해보시면 요렇게 됩니다. 근데 이 식이 뭐가 될 거냐? 우변을 미분해보시면 3x제곱 더하기 9가 된다. 좌변 미분하고 우변 미분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F'0이랑 G'0 구해야 되거든? 일단 모르겠으니까 0 넣어보는 거야. 0 넣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F0 더하기 F'0 빼기 G0 더하기 G'0. 오, 얘가 9래요. 그죠? 그럼 뭐만 구하면 돼? F0이랑 G0만 구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얘네 둘을 따로 구하는 건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씀하자면, 말을 하자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근데 각각을 구하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식을 써놓고 보니까 F0이랑 G0만 알아내면 최소한 저거 두 개 더한 값은 구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F0은 알고 있죠? 뭐만 구하면 되냐? 얘만 구하면 돼. 얘는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다가 0 넣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0 넣으시면 F0 더하기 G0이 1이다 해가지고 G0의 값도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방금 전과 같은 어떤 일련의 사고 과정이 좀 발휘가 돼야 돼요. 이걸 구해야 돼.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각각 구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식을 딱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내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뭐 하시냐?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야. 뭐야? 미분 그냥 하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해서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또 진행하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6번 이건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고민 한번 지금 잠깐 해보세요. 제가 이거 지우고 문제 쓰는 동안. 그리고 오늘이랑 목요일 이렇게 두 번은 그 지하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이제 끝나고 남은 클리닉 진행할 거고, 일단은 다 내려가서 저한테 확인 받고 숙제 다 하셨으면 가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숙제하다가 질문 있으시거나 숙제 틀린 거 있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나나 조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해결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다 한 사람도 일단은 내려와. 그래서 나한테 그 확인 받고 가시면 돼요. 뭐 오늘이랑 그 목요일 정도만 아마 남을 거고, 그 다음에는 낮에 할 거니까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답니다. 이때 구하라고 하는 건 G'2를 구하래요. 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형태가 리밋 x가 2로 갈 때 이 fx 빼기 1분의 gx-1이거든? 우리는 지금 이 형태가 0분의 0꼴인지 0분의 0꼴이 아닌지 애초에 그것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 얘가 0분의 0꼴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 문제에서는 거의 다 0분의 0꼴을 많이 다루긴 했지만 얘가 0분의 0꼴인지 아닌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0분의 0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0분의 0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요 극한값은 뭐가 되느냐? 2f2 마이너스 1분의 g2 마이너스 1이 돼. 만약에 분모가 0이 아니라면 맞나? 극한값 그냥 계산하시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리밋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3x 얘는 뭐냐? 그냥 4분의 6이야. 그치? 왜냐면 분모가 0으로 안 가니까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대입하면 끝이야. 그치? 그래서 얘도 혹시나 이런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얘가 0분의 0꼴이 일반적으로는 나오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니까 0분의 0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극한 계산 한번 해본 거야. 그럼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G 2의 값이 뭐가 나오냐? 여기에 2 딱 집어넣으시면은 2F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 1이에요. 봐봐. G2가 2F2거든? 2F2 여기 들어가잖아? 그럼 2F2 빼기 1분의 2F2 1입니다. 근데 얘가 뭐래? 마이너스 1에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 두 개 어떻게 갔냐고. 그쵸?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을 가정했냐면 사실 애초에 이 F2가 1이 아닌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그치? 내가 이 상황이 0분의 0꼴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생각을 해본 거야. 약간 추론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야. 만약에 얘가 0으로 안 간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사고가 난다 이겁니다. 1이랑 마이너스 2가 같아져 버려요.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럼 얘가 아니라는 거거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F2는 무조건 1이어야 되겠다. 이 F2는 반드시 1이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해됐죠? 이 추론적인 요소. 그래서 리밋 x가 2로 갈 때,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걸 생각을 해볼게. 이 f2가 2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2는 2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고요. g2는 이 f2였으니까 g2는 뭐냐? 1인 거 알 수 있거든? f2가 2분의 1이면 g2는 1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정식이 어떻게 바뀌냐? 리밋 x가 2로 갈 때 2 곱하기 fx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gx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뭐가 되냐면 리밋 x가 2로 갈 때 2 곱하기 fx 마이너스 f1 분의 gx 아이고 f1이 아니지 f2지 마이너스 g2가 됩니다. 맞나요? 왜냐면 f2가 2분의 1이고 g2가 1이니까 요 1 대신에 그냥 g2 쓴 거고 2분의 1 대신에 f2 쓴 거예요.
그럼 이 값은 뭐가 되냐? 물론 분모 분자에 뭐 x 빼기 2 곱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로피탈 쓰겠습니다. 리밋 x가 2로 갈 때, 자, 분모 미분 2 곱하기 f 프라임 x입니다. 얘는 숫자예요, 숫자. 조심해야 돼, 숫자. 그 다음에 분자는 g 프라임 이렇게 돼.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f 프라임 2분의 g 프라임. 물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0분의 0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보기를 보시면 g 프라임 2의 값에 0이 없죠? 0 아니겠죠, 그러면? 0분의 0꼴 아니겠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물론 이거에 대한 근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긴 해요. 근거가 뭐가 되냐면 g'x를 직접 구해보시면 저기 gx라는 식이 있잖아. gx라는 식을 이용해서 g'x를 구해보면 하고 안하고 미분하고 안하고 더하기 미분 안하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g'2를 한번 구해보시면 g'2는 2 곱하기 f2 더하기 2 곱하기 f 프라임 이렇게 나와요. 그치? 저거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니까 양변 미분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g'2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1 더하기 2 f 프라임 2예요. 왜냐면 f2가 2분의 1이었으니까. 그럼 내가 아까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얘가 0분의 0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식의 형태를 보시면 얘네 둘이 동시에 0이 될 수는 없겠지. 그치? 동시에 0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절대 0분의 0꼴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뭐냐? 지금 뭘 구해야 되지? G' 구해야 되나? G' 구해야 되니까 이 F' 이 자리에다가 G' 2 빼기 1 집어 넣으시면 빼기 1분의 G' 2 이렇게 되겠죠? 요 EF' 이 자리에다가 대입한 거야. 근데 요 값이 애초에 뭐였냐면 요 값이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2였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시면 G'2의 값 나오겠죠. 자, 얘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 추론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서 그래. 저 분모가 0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찾으실 수가 있었어야 됐겠다. 그래서 제가 그 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지 요 극한 계산을 어떻게 할지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0분의 0꼴이 아닌 경우와 0분의 0꼴인 경우 나눠가지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 못하겠네? 미분이 이제 처음 하면은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 해서 제가 천천히 나가긴 했어요, 사실. 다는 뭐 안 하겠고. 그래도 매우 어려운 문제 한 번은 좀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32번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요거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gx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하네요. 자, 제가 요거 단어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말 배우셨죠? 필요충분 조건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 P와 Q가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는 말은 만약에 P가 참이라면 Q도 무조건 참인 거고 Q가 참이라면 P도 무조건 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얘네 둘이 그냥 완전히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족하잖아. 그러면은 여기 써져 있는 말이 다르더라도 이 둘은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x는 풀마 1이다와 x제곱은 1이다. 이 둘은 그냥 완전 똑같은 말이에요. 아예 똑같은 말. 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지만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둘은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이 필요충분 조건 관계에 있는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동치라 그럽니다. 이 둘이 같다는 뜻이거든. 이 동치 관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잘 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야. 아주 쉬운 거야. fx 옆에다 써야겠다. fx는 gx라는 식과 필요충분 조건인 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fx 빼기 gx는 0입니다. 똑같은 말 아니야 이거? 얘랑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 이거 그냥 이항만 딱 해주시면은 요 식이랑 완전 같아지잖아. 그래서 이 둘이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얘 둘이 동치 관계에 있어요. 동치. 그래서 요런 식을 요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동치 변형이라 그럽니다. 왜냐? 얘네들이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하든 또는 반대로 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든 상황이 완전히 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통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하시느냐? 자, 이 문제 봐봐. 지금 요 문제에서 가조건과 나조건을 보시면은 F알파는 G알파 요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F'알파는 G'알파. 일단은 딴 거 내비두고 요 식들만 한번 보자고. F'베타는 G'베타 요렇게 세 개의 식이 있습니다. 근데 얘랑 동치 변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F알파 빼기 G알파가 0이고요. F'알파 빼기 G'알파도 0이고요. F'베타 빼기 G'베타도 얼마냐?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나? 맞는 말이죠? 그치?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 봐봐. 구하라는 것도 뭐냐면 G 베타 더하기 1 빼기 F 베타 더하기 1이야.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눈치를 채셔야 되냐면 이 문제는 이렇게 놔두고 풀라는 문제구나. 이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얘를 이제 인터넷에 뭐라고 치면 나오냐? 차함수라고 치면 뭐 이거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저 fx와 gx를 서로 뺀 함수를 hx라고 놓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만약 f알파와 g알파가 같아요? 그러면 f알파 빼기 g알파는 0이야. 당연히 동치 변형에 의해서. 그러면 hx는 알파를 뭘로 가지냐? 근으로 가집니다. 맞는 말이죠? F알파랑 G알파가 같잖아? 그럼 우리가 저 HX라는 애를 FX 빼기 GX라고 놓으면 이 HX는 알파를 근으로 가져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우리 다항함수에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 다항함수가 예를 들어 2차 함수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를 예를 들었을 때 만약에 이 fx가 f알파도 0이고 f'알파도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뭐 이차함수 아니어도 상관없겠다. 그냥 다항함수에 대해서. 이게 둘 다 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봐봐. fx는 일단 f알파가 0이니까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지겠죠. 이거 맞아요?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져야만 f알파가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요거 지금 다항함수인 상황에서 얘가 다항함수인 상황입니다. 다항함수. 그럼 무조건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질 거야. 미분을 해볼게요. f'x는 g x 더하기 x 빼기 알파의 g 프라임 x 이렇게 됩니다.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곱의 미분에 의해서 봐봐. f 프라임 알파도 0이지. 여기다 알파 넣어볼게. f 프라임 알파는 g 알파 더하기 0이에요. 그쵸? 여기 x 빼기 알파 그대로 있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냐? 0이 돼야 되거든? 그럼 무슨 결론 나오느냐? g 알파가 0이라는 결론 나오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gx도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질 겁니다. 맞아요? fx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그러면 x 빼기 알파 gx라고 했을 때 gx도 다항함수야, 지금. 그리고 미분을 해서 알파를 대입을 해보니까 g 알파도 0이 나온다 이거야. 그럼 뭔 소리야? 얘도 다항함수거든. 그럼 gx도 무조건 x 빼기 알파 하나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다항함수인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저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가 0이다. 이 조건이 있을 때.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fx라는 애를 어떻게 써볼 수 있겠냐? fx는 x 빼기 알파를 두 개 가집니다. g가 아니라 h죠. 두 개 가져요. 만약에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미분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해도 되거든? 두 번 했는데 또 0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 더 가집니다. 세 번 했는데 또 0이야? 하나 더 가져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그냥 f 알파가 0이라는 건 x 빼기 알파를 하나 인수로 갖는다는 소리고요. 미분했을 때도 똑같이 0이 된다는 건 x 빼기 알파를 두 개 인수로 가진다는 소리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직접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미분한 횟수만큼 추가적으로 0되는 인수를 가지게 될 겁니다. 나중에 다시 쭉 정리할 거예요. 특히나 함수 다룰 때, 3차 함수, 4차 함수 다룰 때 쭉 정리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봐봐잉, 이 상황. 지금 이 상황들을 h에 대한 식으로 쭉 써보시면은 h 알파는 0인 거고 h 베타도 0인 거고 h 프라임 알파도 0인 거고 h 프라임 베타도 0인 거야 지금. 정확하게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h 알파가 0이고 h 프라임 알파도 0인 거야. 그 다음에 뭐 h 프라임 베타는 일단은 내비두고, 그래서 내가 hx라는 애를 fx 빼기 gx라고 놓았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hx를 최소한 어떻게 쓸 수 있겠냐. x 빼기 알파의 제곱에다가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 fx는 3차 함수고요. gx는 2차 함수예요. 그러면서 fx의 최고차항 계수 1이다. 그럼 무조건 얘가 인수로 가진다면 뒤에 남은 애는 요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미분하는 거야. h 프라임 x를 구해보시면 h 프라임 x는 2 곱하기 x 빼기 알파 x 빼기 k 더하기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알파에 3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냥 미분한 거예요. 미분해서 묶은 거야. x 빼기 알파로. 얘로 묶은 거예요. 얘 하나로. 근데 여기서 h 프라임 베타가 0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베타 집어넣었을 때 0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그 베타는 어디서 나오는 근이겠냐? 여기서 나오는 근일 거예요. 그럼 베타의 값이 뭐가 나오냐? 3분의 2k 더하기 알파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2차 함수, gx가 2차 함수인 상황이에요. gx가 2차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뭐 거꾸로 생겼거나 할 텐데 g 프라임 알파가 16이고 g 프라임 베타는 마이너스 16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f 잠깐만. 이 gx라는 함수에 시간 모자라겠는데?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gx라는 함수의 대칭축을 p라고 해볼게. 그러면 어떤 게 성립하냐? g p 플러스 x는 g p 마이너스 x거든? 이거 맞나? p를 기준으로 x만큼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이 g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대칭이랑 똑같습니다. 미분해볼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g 프라임 p 플러스 x는 마이너스 g 알았어 끝낼게. 이게 돼. 미분하면 이게 되지. 그럼 봐봐, 이게 뭔 소리냐? p에서부터 x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진 애랑 왼쪽으로 떨어진 애는 부호가 반대일 거란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냐? p라는 포인트에서 오른쪽으로 요만큼 떨어지고 왼쪽으로 요만큼 떨어졌을 때 요 미분계수와 요 미분계수가 부호가 반대일 거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야. 부호가 반대래. 그럼 봐봐, 알파에서 미분계수 16이고요 베타에서 미분계수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럼 p가 뭐냐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얘네 둘의 중점일 거라는 거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자, 내려가시면 되겠고 11번부터 30번까지 쭉 앉으시면 돼요. 거기 내려가서 바로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거기 번호가 있거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먼저 내려가가지고 쭉 앉으시면 되겠고, 숙제 다 끝나셨으면 나한테 와서 그냥 확인받고 가시면 됩니다. 승준이는 가고. 응.